저는 삼동서바라는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고 있는 박인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안 남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변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아이템을 바꾼다거나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한번 스타트를 하면은 뒤집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 초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초기 단계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간과하시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창업을 하나 했었을 때 크게 이제 기획을 많이 하지 않고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 업종에서는 거의 매출이 상위 한 1, 2% 내에 드는 매출이었어요. 근데도 이제 돈을 많이 벌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보니까 구조가 이제 굉장히 잘못했었던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미 스타트를 한 입장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프랜차이즈도 제가 해봤었고 아무리 이제 본사에다가 요청을 해도 사실 달라지는 건 굉장히 없었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시 이제 외식업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점검을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외식업에서 3대 비용을 약 75% 정도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 괜찮다, 뭐 수익이 난다라는 건데 이 숫자를 보고 창업에 뛰어드시면 돈을 못 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다음 걸 보시면 제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좀 간략하게 한 건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75%를 가정으로 실제 영업이익을 좀 내본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75%라면 저 기타 항목 7% 같은 경우도 되게 넉넉한 비용이 아닙니다. 실제 거의 10%에 육박하신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이 18%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종소세라던가 부가세를 때려 맞는다고 하는데 그걸 제외하시면 한 12%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걸 다시 매출로 환산을 시켜보면 저희가 흔히 말해서 자영업에서 1억 정도 매출을 하면 상위 한 2%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법인이라던가 큰 기업 빼면은 뭐 거의 한 1%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1억 매출을 했을 때 순이익이 12%면 한 1,200만 원인데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 상위 1% 안에 드는데 가져가는 이익이 1,000만 원대다. 그러니까 1,000만 원대라는 게 수천만 원이 아니라 저런 형태의 사업 구조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수익 상위 1%라고 했을 때 아마 정말 거의 몇 백억대가 될 거예요. 근데 자영업자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형태가 실제로 이제 되게 많이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원가가 보통 40에서 45% 평균입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사업을 좀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최소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타겟으로 가져가라라는 게 아니에요. 영업이익을 25%, 심지어 이것도 감가랑 부가세 제외인데 25%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어마어마한 대기업도 영업이익이 25%가 넘는 데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져가는 게 되게 욕심이 아니에요. 사실 이 25%가 세팅이 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1억 매출에서 내가 얼마를 나는 항상 얼마를 남기겠어는 항상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 아까의 갭이 5%에서 10% 정도 갭이 차이가 나는데 저 원가와 인건비와 임대료를 얼마 정도로 세팅을 해야 결국에 사업 구조, 내가 적어도 앞으로 5년, 10년간 이 비즈니스에서 직장처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원가는 한 25에서 30% 정도, 인건비는 25에서 30, 임대료는 5%예요. 여기서 아마 되게 질문이 많을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좀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인건비는 생각보다 좀 많이 높다고 생각이 드시죠. 제일 이제 자영업자분들 중에 구조를 세팅하실 때 간과하시는 게 사장님 인건비입니다. 거의 대부분 프랜차이즈에서도 그렇고 사업 구조를 얘기를 할 때 사장님 인건비는 당연히 녹아 들어가 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구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 사장님이 일하시는 날짜에 대비한 인건비를 미리 세팅을 해두셔야 되고 원래 직원보다 거의 한 1.5배에서 2배는 세팅하셔야지 구조도 좀 말이 맞아요. 원가도 25%에서 30%인데 매출이 높은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실제로 크게 하시는 분일수록 오히려 저걸 잘 지키고 계십니다. 요새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원가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가 시장에 많이 난입을 하면서 원가가 같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 상승이면 앞으로 점점 올라가겠죠.
물가 상승하니까 그 판매 가격도 같이 올라가니까 뭐 괜찮지 않냐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경쟁 때문에 원가가 올라도 그거를 판매 가격에 바로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못 올리신 분도 되게 많을 거고 그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거를 용인을 안 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25% 35%를 세팅을 해도 결국 한 3년 지나면 한 30% 거의 중반대까지 가실 거예요. 세팅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임대료 5%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처음에 잘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가성비가 있고 내가 적정한 위치에서 최고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거를 처음부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용이 65% 이내로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순이익이 내가 가져가야 될 최소한의 목표를 보시면 영업이익은 25%, 아까 기준이에요. 이게 영업이익을 어떻게 정의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리고 순이익은 매출의 18% 이상 가져가야 된다. 이래야지 내가 뭐 3년이든 5년이든 장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매출이 정말 아무리 높아도 이 이하로 떨어지면 1억 매출을 올려도 많이 못 가져가세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30%, 23%를 목표로 가져가면 아마 저 사이 어딘가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사업의 기획 단계. 자, 이제 기획 단계가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회수 기간입니다. 기획에서 내가 순수익을 뭐 어떤 식으로 산출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순수익이 흔히 말하는 이제 매몰 비용이죠. 매몰 비용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냐. 자,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사장님들이 이제 초기 비용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가진 게 뭐 5천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가진 게 3천만 원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그게 바람직한 투자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사업의 초기 비용이 뭐 5천만 원이 됐든 뭐 5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이걸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냐를 비교를 해보시면 각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 투자인지가 바로 비교가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1억, 2억이 넘어가는데 나는 그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만약에 영업이익이 30% 정도 이상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정말 그게 확신하고 누구든지 설득을 할 수 있다. 돈은 어떻게든지 끌어모을 겁니다.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투자가 뭐냐면 내가 가진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3천만 원 내에서 뭔가를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구주에서 타협을 해야 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면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간을 1년이라고 잡은 이유는 저희 외식 산업이 굉장히 점점 트렌드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재작년에 정말 엄청 핫했던 브랜드들이 지금 정말 사람들이 하나도 안 찾는 브랜드들도 뭐 나열하면 굉장히 많고요. 적정 투자 기간의 회수 기간이 보통 3년이라고 하는데 좀 외식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당겨야 됩니다. 1년에서 한 1.5년 사이 정도. 만약 그게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리스크를 이제 점점 올리시는 거예요. 물론 이걸 절대값으로 보지 마시고 사장님의 뭐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력이라든가 영업력에 따라서 이 기간이 조금 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여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한 1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사업을 이제 스타트를 한 시점이잖아요. 왜냐면 사업 구조도 괜찮고 사업성도 괜찮고 내가 벌려고 하는 매출도 어느 정도 나왔고 예를 들면 제가 최초 이제 외식업을 했었을 때 결국에 이제 그걸 망했는데 당시 제가 손익계산서 같은 걸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년,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거기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다 정성적인 걸로만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게 진정한 배움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월 매출이 1억 2천인 사장님이셨는데 버시는 게 실제로 많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 정도 만에 모든 비용을 싹 끌어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개선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대략 한 3%에서 8% 정도 레인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3%에서 8%가 1억 2천 베이스니까 벌써 한 400만 원에서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한 달에 왔다 갔다 순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원료가 높은지 아니면 인건비가 지금 과대하게 나가고 있는지 혹은 전년비 어떤 거를 내가 더 쓰고 있고 내가 모르는 돈이 지금 새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손익계산서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순이익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순이익을 올려야 내 가게에 이제 멀티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퍼센테이지에 대한 소중함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매출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어서 10만 원 쓰는 게 굉장히 쉬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정말 감당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 가게가 10개면 그럼 곱하기 10이잖아요. 거기서 1% 잘못 사면은 사업이 적자인 상황입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1%를 제 사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는 높게 봤어요. 이제 논리가 명확한 거예요. 항상 어떤 비용을 집행을 하실 때 내가 가게가 10개가 있고 100개가 있어도 집행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 모든 쓰는 거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내 사업의 규모하고 관계없이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아까 그 사례 같은 경우도 사장님 같은 경우 아까 1억 2천 하신 양식 하신 분이었는데 3%에서 8% 그분은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았어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근데도 같이 봤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한 3%에서 8% 정도였습니다. 3%라고 하더라도 거의 매월 400만 원 순수익이 올라가는 거니까 연이면 거의 뭐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순수익이 올라가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일단 영업력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가게에 대한 이제 멀티플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멀티플 전략인데 가게를 뭐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장사가 이제 잘 된다고 하면은 트래픽이 항상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뭐 소문도 많이 나고 순수익이 올라가면은 내 가게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굉장히 아쉬운 게 이제 건물에 대한 멀티플을 연결을 못 시킨다는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임대료를 이제 5% 정도로 맞추라고 했는데 앞으로 짧게는 5년 안에 건물주의 벽이 굉장히 많이 낮아질 겁니다. 정말 자영업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건물주가 옛날의 명성을 가지고 하는 건물주가 아닐 거예요. 앞으로는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건물주를 설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파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하나 있죠. 몇 년 전에 그 더티 트렁크라는 브랜드가 거기를 들어갔을 때 평당 이제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대지가 거의 한 2,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평당가가 한 1,500만 원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략 한 10배 정도 거기에 주변 시세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브랜드들을 아예 몇 개를 깔아놨거든요. 이제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는 더 쉬운 시대가 아마 조만간 올 겁니다. 많은 빅플레이들이 외곽으로 나가고 지금 이제 베이커리들로 지금 많이 모이고 있는데 지금 베이커리 시장을 보시면 딱 지금 그 현상이에요. 굉장히 빅머니를 가지고 부동산 가치를 올리면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브랜드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브랜드의 힘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사업 초기 때 결국 이런 내용들을 맞추지 않으면 왜냐면 브랜드가 돈을 벌어야 뭐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그래야 부동산 가치를 올리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이 지금 순이익이 뭐 10%대 초반 혹은 그 이하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가치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암울한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소비할 인구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식업은 그나마 장점이 뭐냐면 아직 빅플레이어들이 안 들어와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베이커리라던가 좀 다른 서비스업 쪽으로 좀 많이 빠지고 외식업은 그래서 그렇게 막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조금의 기획력과 조금의 브랜딩 능력이 있으면 아직 시장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이제 사업 기획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과연 얼마의 순이익을 기대를 하고 얼마의 매출을 기대를 하고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사업성이 이제 확신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인가 투자의 회수 기간 그런 거를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실제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비용을 줄여가지고 사업의 멀티플을 올릴 것인가 그 내가 가진 컨텐츠로 내 부동산의 가치와 내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연동을 시켜가지고 최대 극대화를 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